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이 매블쇼 이 첫방하고 이제 오늘 이 강동서 5시에 뭐 첫방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 주로 민주당 뭐 이재명 지지층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과 제1차장을 하면서 탄핵 조작 수사부터 이 보수 인사 200명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등 무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수 진영에 와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보수가 정상적이었으면은 이 자들은 보수로 들어오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되지 보수의 리더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인데 이 타락하고 썩어 빠진 보수가 뭐라도 해먹으려고 이 범죄자들을 리더로 올려 세우니까 이들이 저지른 무수한 조작 수사 범죄를 보수가 덮어버렸잖아요. 그럼 원래 상대 측인 이 민주당 좌익 쪽에서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정권의 검찰총장과 제1차장 할 때 저지른 범죄들이니까 여기도 안 깐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좌도 안 까고 보수도 안 까고 양진영이 어떻게 보면은 야합을 해가지고 이 두 놈의 조작 수사 범죄를 다 덮어놨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지. 정상적이면 대통령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보수의 타락입니다. 보수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보수가 썩어 빠져도 몇몇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대표적으로 최서원 원장 지금 계속 편지를 써서 이 둘의 조작 수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 2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199명이 침묵하더라도 한 명만 남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안 터지냐고요.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칩시다. 자, 보수 떨거지들은 이걸 은폐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이제 이미 좌는 정권을 뺏겼어, 저놈들에게. 이제 와서 좌에서 저 두 놈의 조작 범죄를 덮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층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지층 입장에서 상관없죠.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한번 저 두 놈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이 매블쇼라든지 강동서의 이 동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식간에 저들의 조작 수사, 특히 태블릿 PC라든지 탄핵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보수가 아닌 좌와 중간층 국민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그럼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허물어질 겁니다. 보수는 이제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 보수 떨거지들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다시 원상복귀로 될 거예요. 왜냐? 보수는 원래부터 지금까지 그냥 권력 해바라기 기질을 가졌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터뜨리는 게 대세다? 바로 일로 붙어올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최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래 넘기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이들의 범죄 행위, 범죄 수사 관련해서만도 그렇고 지금 그 수사조차도 저렇게 조작 날조했던 놈들이 국정을 똑바로 운영하겠어요? 제가 이 보수 원로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검사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는 최쓰레기 같은 검사들인데 그 쓰레기 같은 검사놈들한테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시켜주면 그놈들이 대통령직과 법무장관직을 똑바로 수행하겠냐고. 더 큰 조작하지, 더 큰 조작.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 맞닿은 문제가 사실 그 문제예요. 공약 파기? 공약 파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표만 긁어오는 공약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조작 수사하는 놈이 공약 가지고 사기 안 치겠어요? 이제 이게 줄줄이 터질 일만 남은 겁니다. 오늘 윤석열 이제 지지율이 이제 취임을 앞둔 전주의 지지율이죠.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이니까 이제 마지막 이 갤럽 조사인데 41%로 출발을 합니다. 41%로. 역대 최저죠. 역대 최저. 남들 다 70%, 80%로 출발할 때 윤석열이만 이제 41%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지율이냐면은
레임덕의 위험을 알리는 지지율이 40%대예요. 즉 40%대가 넘어진다. 39, 38, 37로 들어왔다. 레임덕이 경고가 되는 지지율이고 30%가 무너졌다. 20% 그러는 건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레임덕 득점까지 와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취임도 안 한 자가 레임덕 지지율로 출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건 한마디로 링에 1라운드에 올라간 권투 선수가 이미 15라운드 동안 다 얻어터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2대만 더 맞으면 가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이 지지율 41%도 엄청난 거품이 있다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오늘 45%가 나왔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윤석열 들어오는 자보다 더 높은 지지율인데 문재인 지지율이 저는 이 지지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지금은 문재인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도 문재인 정권 시대 아닙니까? 5월 9일까지.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 부정이 많아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역대급 높다 하더라도 어쨌든 45대 51 부정이 많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41%의 상당수는 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 5년 동안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좀 바꿔보자. 이게 거의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예. 즉 이 41%는 그냥 문재인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윤석열이지 이제 문재인 가잖아요. 5월 9일날 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링에 올라와 있는 거는 윤석열이 한 놈이야. 그 모든 걸 윤석열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문재인 때 이랬잖냐.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지면은 이 41%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수 변절자들 하는 짓을 보세요. 윤석열을 비판했을 때 응답하는 방식이 윤석열은 이거 잘한다가 아니라 문재인 땐 이러지 않았냐, 이러지 않냐. 다 그걸로 버텨. 그리고 이준석이 화법도 보면은 전부 다 그거야.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다 문재인 정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지금은 문재인이 어쨌든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혼자 다 덮었어야 되는데 그걸 버틸 힘이 있겠냐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이 조갑재 대표가 지금 여기를 제일 신경을 쓰는 것 같던데 여기. 물론 서울도 지금 이 부정이 많지만 지금 경기 인천의 긍정 부정 차이가 너무 크죠. 거의 20% 차이가 나죠. 이게 이 지자체 선거에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여기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자체 선거에서 이 윤석열 쪽이 좀 높아요. 조금씩. 이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임 정권은 이제 끝났으니까 새 정권에다가 한번 밀어주자라는 이 흐름이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인천 경기처럼 이렇게 지지율 차가 크면은 이거는 못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가 승부처인데 지금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여기서 지금 윤석열이가 41%니까 그렇죠. 30%대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게 다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지자체 선거를 장담 못하는데 반면 지금 민주당도 워낙 많은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또 지자체 선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고 있거든요. 이 지자체 선거는 윤석열과 민주당 둘 다 헛발질하고 있어가지고 예측 불가인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거는 압승을 해야 되는 선거예요. 이 지자체 선거는. 대선 치르자마자 2달 만에 선거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헤매고 다니면은 이미 미래가 없는 거죠. 자, 부정평가 응답자는 가장 많은 게 뭐냐? 32% 집무실 이전 논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이가 무수한 사고를 치지만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알아챌 수 있는 사고고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사고는 집무실 이전 논란인데 만약에 이것만 안 했으면 지금 60%대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 지지율이. 이걸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의 정체성이에요. 이 집무실이. 이 모든 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자의 정체성이 뭔지가
청와대 집무실 옮기는 거 보면 다 드러나요. 첫 번째, 이자는 미신숭배주의자다. 옮기는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청와대에 귀신이 득실거려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하잖아요. 그거 하나. 옮기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니, 옮기더라도 청와대 들어가서 좀 최소한 6개월이라도 먹고 자고 하다가 나오면 안 돼? 단 하룻밤도 잘 수 없다는 것은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이걸 무리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국방부를 초토화시키고 외교부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다 박살을 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머릿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은 없는 겁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 시스템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짓거리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너지든 외교가 무너지든 상관없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이 옆에서 떠든 대로 밀고 간다. 자, 이게 요 청와대 따라부수는 이 한 가지 사업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을 더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이자가 어떤 자인지를. 뭘 더 지켜볼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점점 더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지, 이제. 이대로 두면은. 자, 그리고 모든 공약은 다 후퇴했죠. 윤석열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은 다 후퇴했죠. 공약을 지킬 생각도 없고 애초에 지키려고 만든 공약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 개돼지로 보고 속여 넘기고 딱 그거. 그리고 윤석열이가 무서워하는 거는 귀신.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무서워하고. 뭘 더 볼 거 있습니까? 이거 끌어내려야지 당연히 이런 자는. 안 그래도 이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집도 없어요. 이제는 대통령의 집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어디 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자가. 그리고 참모들은 또 어디에서 일할지도 몰라요. 그거부터 할까? 자, 용산 군인아파트 해병대 사령관 공간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쫓아서 지금 받아내겠다. 왜? 1천여 명의 청와대 참모 비서들이 지금 어디 들어갈지를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는 국방부 5층에다가 락구락구 놓고 한다면서. 지금 하나는. 또 나머지 청와대 1천여 명 직원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일보 기사에 보니까 용산 군인아파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간에다가 애들 집어넣겠다. 전에는 무슨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다 넣겠다는데 그게 안 되지 당연히. 금융연수원 건물이니까 거기는 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천여 명의 청와대 직원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군바리들 군인아파트에서 쫓아내고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간에다가 청와대 직원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는 국방부 건물에 있고 참모들은 용산 군인아파트와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해병대 공간에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청와대 비서진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이게 일이? 이래가지고? 이거는 윤석열이 머릿속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짓을 할 수가 있지. 자기가 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짜냐고 사무실을.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서 그 한덕수라는 그 노회한 이 썩어 빠진 관료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나는 무당이랑 만나서 술이나 먹겠다. 국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저 기재부 출신 모피아들이 알아서 해라. 당신들 노련하니까. 한덕수를 골라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무당 추나 추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인준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는 민주당도 이제 배가 너무 불러 터져서 윤석열과 야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지층의 반발로 지금 한덕수를 인준을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론도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이가 정호영이 한동훈이 등등을 사퇴를 안 시키는데 물론 정호영은 이제 한동훈을 살리는 카드로 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둘 말고도 여러 명 있지만 지금 이 청문 보고서 채택된 게 지금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은 무조건 데리고 간다. 한동훈에 대한 무슨 개인적인 뭐 신의를 지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한동훈은 검수완박 투쟁의 상징이 돼 있잖아요. 이것까지 치면 윤석열은 그냥 끝장나니까 한동훈 네가 검수완박 싸우는 쇼를 하고 있어라. 그래야지 이 정권이 유지되니까 나는 술이나 퍼마실 테니까 네가 검수완박 가지고 하고 있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동훈을 못 날리는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을 못 날리면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를 하겠다는데 보세요. 나는 이 기사가 진짜 이 기자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지금 보수가 썩어 빠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사기칠 수 있는 거는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 많아요. 이 제목 자체가 지금 말이 되는 기사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 골랐는데 이게 제목이 말이 되는 기사라고. 윤석열 한덕수의 신뢰 재확인. 그러면은 한동훈을 낙마시켜야지. 지금은 양자택일밖에 없는데 한동훈의 신뢰 확인했으면 한덕수의 신뢰 확인했으면 한동훈 날려야 되는데 한동훈 낙마 인준연계 정면 돌파라 그러면 한덕수를 신뢰 안 한다는 얘기지. 이거 야당 보고는 한덕수 부결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래서 제목을 이따 이러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를 알렸다는 건데, 언론사들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도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 전화 걸어서 변함없는 신뢰 확인했다. 변함없는 신뢰 확인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확인했는데 12명의 인사청문회 중 청문보고서 채택된 것은 추경호, 이종호, 한화진 3명. 지금 이 정호영, 한동훈이 워낙 복잡해서 그렇지 나머지 것들도 지금 이 복잡하게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9명의 지금 장관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덕수를 임명하려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연자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민주당 논리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하지 않았냐. 이 쓰레기 같은 장관들을.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헌정 이래 최초로 국무총리가 직접 인사추천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한덕수 총리가 정호영 한동훈이 막 옹호를 했잖아. 원래는 총리가 개각 때는 이제 총리 청문회랑 장관 청문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딴 놈들 신경 안 써요, 총리는. 직권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지가 국정 운영을 알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으니까 한덕수한테 꽤 많이 맡겼고, 실제로 최소한 이런 추경호 같은 자는 아마 한덕수가 총리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총리로. 그러니까 총리가 이 장관들을 직접 제청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총리가 이제 장관들을 옹호하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신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신과 이 팀 전체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결격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당신 아웃시키겠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고. 이게 말이 왜 안 되냐고.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명되려면은 야당하고 한덕수하고 상의를 해서 도저히 야당이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한덕수가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정호영하고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덕수를 신뢰했다 그러면은 한덕수에게 줘야 돼, 재량권을. 그럼 한덕수가 둘, 셋 정도 날려주면은 임명이 되겠는데, 윤석열이는 한덕수하고 통화해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장관들 한 명도 못 날리겠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민주당에 보고 한덕수 목을 치란 얘기잖아요. 오늘까지 논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까지 논리는. 자, 이거 보세요. 윤당선 측 관계자. 본인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와 다른 사람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한덕수 동명 동의안도 동의하지 않겠다. 이게 윤당선인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거야? 나는 내 올드 프렌드 정호영과 나 대신
검수완박 쇼를 대신해줘야 되는 한동훈을 신뢰하니까 너는 나가 죽으란 얘기잖아요. 한덕수를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호영도 정면 돌파하겠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총리 없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총리 없이 가고 한덕수가 보수 궤도지들을 좀 끌고 쇼를 해주면은 나는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쇼를 기획해서 하여튼 버텨보겠다.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대통령의 이 한국식 대통령제의 가장 큰 얼개가 청와대 시스템하고 총리 시스템이에요. 그거 두 개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그게 워낙 오랫동안 정착해 와서 웬만한 또라이가 대통령에 들어와도 그것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청와대 자체 시스템하고 총리 시스템으로. 근데 지금 윤석열이는 헌정 최초로 청와대 시스템을 파괴하고 총리 시스템을 파괴했어요. 그거 없이 본인은 또 국정을 하나도 몰라. 5월 10일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장관 쓰레기들은 그냥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 치자. 그래서 12명 채워서 가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그 국무회의나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한덕수 내려왔는데, 노회한 그 타락한 관료를. 총리 없이 어떻게 윤석열이가.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옛날처럼 청와대로 이제 싹 다 불러 모아서, 저 정부 총사가 아닌 청와대 시스템화에서 청와대 수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청와대 시스템으로 내각을 관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집도 없잖아요. 집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는. 장관들을 불러 모을 데도 없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나머지 청와대 참모들은 다 뚝뚝 딴 데 떨어져 있고, 스스로 그냥 무장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권력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그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시스템을 스스로 망가뜨려 놨어요. 이건 또, 이 TV조선인데, 이게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걸 보라고, 이거 지금.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관을 날려야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면은. 그래놓고 정면도, 뭘로 정면도 팔 건데? 지금 의석수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가 내는 메시지고, 이걸 그대로 베껴 적는 윤석열 만세 언론들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앞뒤 안 맞는 지금 제목이 나오잖아요. 똑같네, 아까 기사랑.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그냥 막 질렸나 보네, 이거, 기자들한테. 이거, 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서 나온, 이 말이 다 말이 안 돼. 어? 자,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우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한덕수한테 장관 제청권을 줬다고 떠벌리지 말았어야지. 아니,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장관 제청권을 인정했나? 문재인조차도 그거 제껴버렸단 말이에요. 다, 모든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하고 총리 임명하는 거지, 총리가 언제 제청했냐고요. 그러면 말이 되지. 왜 총리하고 장관을 연계시키냐. 근데 얘네들은 장관이 다 총리를 제청했다고 떠벌려 왔기 때문에 다른 장관하고 총리를 연계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지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정한 후보자 인준을 막 노무현 정부가 언젠데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덕수에게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거의 다 노무현 정권 이후에 로펌 가서 얻어먹은 문제 아니에요, 다. 그 이후에 벌어진 문제들인데 16년 전에 인정됐으니까 지금도 인정해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윤석열 당선인으로 이름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집권하면은 청와대 측 메시지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국민들 한 60, 70%는 고개가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논리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보수 개돼지들에게만 먹힐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좀 덤비고 있어요. 이거. 이 수준의 메시지 가지고는 통제 안 돼, 이거. 통치할 수가 없지, 이거 갖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흠결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흠결이라는 것은 범죄를 나오는 거고 그러면 구속을 시켜야지. 그럼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장관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인준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장관들은 뭐 결정적인 범죄가 나왔어요? 그 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기 때문에 흠결 찾기 이것도 이미 지난 얘기야. 전체적으로 한덕수 나 같으면 안 돼요. 난 동의 안 되는 게 저렇게 그 로펌 브로커로서 수십억을 해먹은 자가 다시 공직 들어온다는 거는 안 돼. 그건 이번에 한덕수를 통해서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야. 아, 로펌 가서 해먹으려면 끝까지 해먹지 다시 공직 못 들어온다. 이거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덕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살인범죄나 이런 범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범죄가 없다는 얘기는 구속만 안 시킨다는 얘기지. 장관이나 총리 자리의 흠결은 나올 거 다 나왔지.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총리와 18명의 지명자들 그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그렇지. 한덕수가 제청했으니까 총리를. 자, 현재로서는 아마 정호영 정도는 버리겠죠. 정호영도 버릴 텐데 이 상태로 한덕수, 인준은 부결될 가능성은 없고 윤석열은 이제 집도 없고 총리도 없이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자, 권성동 정호영 거취 관련 윤 당선인의 당 의견 된다. 일단 당에서는 정호영 날려라. 이렇게 해서 정호영 날리면서 이제 한동훈이 지키겠다는 거예요.